자, 12장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자,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법인 기업은 예정 신고 기간에 직접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집계해서 예정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2기 예정은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에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집계해 가지고 직접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거나 또는 법인인데 직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적은 영세한 법인 사업자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에 직접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집계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또 이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개인 사업자나 영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굳이 네가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돼.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서를 보내줄게.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 고지서 받은 걸로 그냥 예정 신고 납부, 예정 고지 납부를 해라 이 얘기예요. 신고할 필요 없이. 그게 이제 예정 고지예요. 고지 납부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 기업이나 직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 사업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하고 예정 신고를 안 하고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1,000만 원이 날라왔다고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에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지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1,000만 원이 날라왔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낼 세금이 한 200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실제 납부할 세금이 고지서 날라온 것보다 3분의 1에 미달한다.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3분의 1로 급감했다, 실제로. 그러면은 굳이 고지서 날라온 거 내지 말고 실제 예정 신고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고지서 날라온 거 무시하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하고 싶다. 내가 투자한 게 많아서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세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예정 신고 기간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확정 신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확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1기 확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 확정이죠. 2기 확정은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기 확정이니까 이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예정 신고를 만약에 했어요. 만약에 예정 신고를 했거나 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해서 신고를 이미 했다 그러면 이미 신고한 그 내용은 또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 확정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환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환급이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여기 보시면 A가 B한테 1,000원의 상품을 팔면 1,100원을 받아서 A는 10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럼 B가 이걸 1,000원에 사와가지고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아주 싸게 700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 B는 C한테 770원을 받게 되죠. 그럼 B는 7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면서 B는 이전 단계에서 100원의 세금을 이미 냈잖아요. 그 1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낼 게 70원인데 미리 낸 게 100원이니까 마이너스 30원만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100원의 세금을 냈고 B가 30원을 환급받으면 세무서는 총 70원을 걷어간 거잖아요. 그 70원을 이 C한테 걷어간 거예요. 소비자한테. 이처럼 이게 환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환급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뭐냐 하면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이 나오면 일반 환급은 환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신고할 때도 만약에 환급이 나왔다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가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이렇게 해서 확정 신고 낼 세금에서 이거를 차감해 주는 거지. 예정 신고 때 환급이 나왔을 때는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낼 세금에서 환급받지 못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돌받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확정 신고 때도 환급세액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게 일반 환급이에요. 그런데 조기 환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설비 투자를 했다든지 이렇게 설비를 뭐 신설, 취득, 확장, 중축했다. 사업 설비를 또는 수출을 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든지 또는 회사가 재무 구조상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무 구조 개선을 계획을 이행 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뭐 설비 투자를 했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무 구조 개선을 계획을 이행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일찍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찍 환급을 해주겠다. 그럼 조기 환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런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조기 환급은 매월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해요. 또는 2개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또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거는 확정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또는 매월 단위, 매 2개월 단위 이렇게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면은 매월 또는 2개월 단위 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해요. 그럼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데 그럼 글자로 보는 것보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조기환급은 뭐 설비 투자를 했다든지 재무 구조 계획을 이행 중이라든지 또는 수출을 해서 영수율이 적용된다든지 이게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매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예정 신고 기간에도 가능하고 확정 신고 기간에도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해요. 그림을 보면 자 내가 1월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1월 한 달치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는 2월 달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으면 2월 달에 대해서 3월 25일까지. 또는 3월 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매월 단위로도 가능한 거예요. 또는 2달 단위로 묶어도 돼요. 이렇게 매 2개월 단위로. 1월과 2월을 묶어서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예정 신고 기간에 조기환급 신고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4, 5, 6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각각 매월 이렇게 설비 투자나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되면 이렇게 매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4월 달과 5월을 묶어서 2개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또는 4, 5, 6월 달 확정 신고 때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다만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월과 4월을 묶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예정 신고기가 확정 신고 구분이 3월 말일까지니까 이렇게 1, 2월 달 그리고 매월 이렇게 2개월 단위 이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2, 3월 달 이것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3월하고 4월은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해요. 하반기도 동일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뭐 조기환급을 하반기에 받고 싶다 그러면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 각각 매월 이렇게 신고가 가능해요.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가 10월 달, 뭐 11월 달, 12월 달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7월과 8월을 묶어서 10월과 12월을 묶어서 2개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또는 7, 8, 9월 달 2기 예정, 10, 11, 12월 달 2기 확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2개월 단위 매월 또는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때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9월하고 10월을 묶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건 안 된다. 자, 이처럼 조기환급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게 확정 신고입니다. 또는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조기환급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25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래서 뭐 1월 달 거를 한다 그러면 2월 25일까지, 2월 달 거를 묶는다 그러면 3월 25일까지, 2, 3월 달 거를 한다 그러면 4월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조기 환급해 주는 시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관할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 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돼요. 15일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2월 달을 묶어 가지고 3월 25일까지 신고했다 그러면은 요 신고 기한 3월 25일이 지난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30일 이내지만 조기환급은 이렇게 각각의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관련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가 167쪽이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할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맞죠?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게 확정신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또는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기환급 신고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 아니죠, 여러분 이건 환급을 해주는 게 조기환급 신고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거고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조기환급 기간이 끝나고 나서 25일이잖아요. 25일 이내 하는 거니까 1번의 답은 3번이죠. 그죠?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중축하는 경우에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자, 2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그러니까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그 내역은 각 과세기관의 확정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 2, 3월 달에 예정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기 확정 신고할 때는 4, 5, 6월 달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7, 8, 9월 달 2기 예정 신고를 했어요. 그럼 2기 확정 신고할 때는 7, 8, 9월 달은 또 신고하지 말고 10, 11, 12월 달만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고한 거는 또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정 신고를?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법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법인은 예정 고지가 원칙이었죠? 어떤 법인?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 납부가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인이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모든이라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틀린 거고. 그렇죠? 어, 2번에 옳은 건 1번이죠, 1번. 그죠? 2번은 틀렸죠. 모든 법인이 아니라는 거,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그럼 3번은 왜 틀렸나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예정 신고 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로부터가 아니죠. 그죠?
다시.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아니라, 그죠? 그 개시일이 아니라 말이 완전 바뀌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사업 개시를 했다 그러면은 2월 10일 날 내가 만약에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 3월 31일이니까 개시일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번째 예정신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한 최초 예정신고 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아니죠. 영업을 개시한 이 개시일부터 이 개시일이 속하는 이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니까 말이 완전 뭐 뒤바뀐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아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어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 미만의 직전 과세 기간에 1억 5천 미만의 법인 사업자, 영세 법인은 예정 고지가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원칙이다. 근데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3분의 1로 줄었을 때 그때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예정 고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표현이.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25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거니까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제하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하죠. 그죠? 우리 영세율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투자했거나 재무 구조 계획을 이행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3번은 왜 틀렸나요?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은 옳고요. 그죠? 영세를 할 수 있고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거 맞는 거죠. 그죠? 이거 맞고요. 자,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준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2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일반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개인 사업자나 직전 과세 기간 1억 5천 미만인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하는 거예요? 예정 고지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고지 납부니까 모든 사업자가 예정 신고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이네요, 벌써. 그죠? 자, 2, 3, 4번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간이가세제자에서 해당 가세기간의 개시 현재 일반 가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 고지가 면제됩니다. 간이가세자에서 해당 가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예정 고지가 아니라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이가세에서 일반으로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예정 고지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4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이가세자에서 해당 가세기간 개시 현재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예정 고지가 면제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일반 가세자로 변경됐다 라고 했을 때는 예정 고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 고지를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맞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헷갈렸던 거는 이 부분이죠. 2번 간이가세제에서 해당 가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 가세자로 변경됐다. 그러면은 이제 간이가 아니라 일반 가세자니까 예정 고지가 면제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1번이었다.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였어요, 여러분? 법인 사업자하고 직전 과세 기간에 그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 미만인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 납부가 원칙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출 매입 자료를 입력해서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또 이제 실기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기 편에서 같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